여러분, 지금 전 세계 경제의 심장부인 워싱턴 DC에서 도저히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2026년 1월 미 법무부가 현직 연방준비제도 의장인 제롬 파월을 상대로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는 속보가 전 세계로 타전되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전 세계 금융시장은 그야말로 패닉에 빠졌어요. 안전 자산의 상징인 금값은 하룻밤 사이에 온스당 4,638달러라는 역사상 유례 없는 숫자를 찍어버렸습니다. 반면 세계 경제의 기둥이었던 달러 가치는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죠. 도대체 미국에서, 아니 전 세계 경제의 대통령이라고 불리는 연준 의장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오늘 이 영상은 단순한 뉴스 전달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예금, 주식, 그리고 앞으로의 생존이 걸린 가장 파괴적인 경제 시나리오를 현미경처럼 아주 깊숙이 들여다볼 거예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경제 파트너입니다. 오늘 주제는 조금 무겁지만 그만큼 중요합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제롬 파월 의장의 전면전. 이건 단순히 두 권력자의 기싸움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어왔던 자본주의 시스템의 근간, 즉 통화 정책의 독립성이 통째로 흔들리고 있는 사건입니다. 이 영상 하나만 끝까지 보셔도 왜 지금 금값이 미쳐 날뛰는지, 그리고 이 혼돈 속에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어떻게 지켜야 할지 완벽하게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자, 그럼 2026년 세계 경제를 뒤흔든 그 현장 속으로 바로 들어가 보시죠. 사건의 발단은 겉보기엔 다소 황당해 보입니다. 미 검찰이 파월 의장에게 보낸 소환장의 명목은 연준 본부 건물의 보수 공사와 관련된 위증 혐의였어요. 원래 19억 달러로 책정됐던 예산이 갑자기 25억 달러까지 불어났는데, 이 과정에서 파월 의장이 의회 증언 때 거짓말을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경제 전문가들 중에서 이걸 곧이곧대로 믿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건 누가 봐도 명백한 보복성 수사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줄곧 파월 의장을 향해 금리를 대폭 낮추라고 압박해 왔습니다. 경제를 살려야 하는데 파월이 고집을 피우며 내 발목을 잡고 있다면서 말이죠. 하지만 파월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물가를 잡는 게 연준의 본분이라며 금리 인해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죠. 결국 트럼프는 검찰 수사라는 가장 강력하고도 위험한 카드를 꺼내든 겁니다. 여러분, 연준이 왜 정치로부터 독립되어야 하는지 아주 쉽게 비유해 볼게요. 여러분이 다이어트를 결심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여러분의 의지력을 담당하는 뇌가 옆에서 자꾸 맛있는 걸 먹으라고 유혹하는 위장의 명령을 그대로 따른다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다이어트는 실패하고 건강은 망가지겠죠. 국가 경제에서 정부는 돈을 써서 경기를 부양하고 싶은 위장과 같습니다. 당장은 기분이 좋거든요. 반면 연준은 물가 안정을 위해 쓴소리를 하고 제동을 거는 뇌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이 뇌를 강제로 잠재우고 본인의 뜻대로 움직이게 하려는 거예요. 이건 신흥국이나 독재 국가에서나 일어날 법한 일이라며 전 세계 경제학자들이 경악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수사 소식이 전해진 직후 전 세계 금융시장은 그야말로 비명을 질렀습니다. 가장 먼저 반응한 건 바로 금이었어요. 금값이 온스당 4,638달러를 찍었다는 건 단순히 금값이 올랐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평생 믿고 써왔던 종이 화폐, 즉 달러의 가치가 썩은 동아줄처럼 변하고 있다는 강력한 경고 신호입니다. 여러분, 혹시 달러 인덱스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경제 뉴스에 자주 나오는데, 이건 전 세계 주요 6개국 통화와 비교했을 때 달러의 힘이 얼마나 센지를 나타내는 지표예요. 평소에는 100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던 이 지표가 파월 의장 수사 소식에 힘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배를 타고 항해를 하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여기서 달러는 우리가 타고 있는 거대한 항공모함이고, 연주는 이 배가 암초에 부딪히지 않게 조종하는 아주 노련한 선장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배의 주인인 대통령이 나타나서 내 말 안 들으면 감옥에 보내버리겠다며 선장의 손에 수갑을 채운 거예요. 그럼 배에 타고 있는 승객들은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겁에 질려 구명보트로 옮겨 타려고 하겠죠. 여기서 그 구명보트가 바로 금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달러라는 거대한 배를 버리고 금이라는 구명보트로 한꺼번에 몰리니까 구명보트의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게 된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오해와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많은 분이 미국은 망하지 않으니까 달러는 언제나 안전자산 아니야라고 생각하세요. 맞아요. 지금까지는 그랬죠. 하지만 이번 사건은 그 믿음의 뿌리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안전자산의 핵심은 예측 가능성과 신뢰예요. 중앙은행이 정치인의 입김에 휘둘리기 시작하면 화폐 가치는 더 이상 경제 논리가 아니라 정치 논리에 의해 결정됩니다. 대통령이 표를 얻으려고 돈을 마구 찍어내거나 금리를 억지로 낮추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물가 폭등으로 이어지고 달러 가치는 휴지 조각이 됩니다. 시장은 지금 그 미래의 공포를 선반영해서 금값 4,600달러 시대를 열어버린 거예요. 당시 월스트리트의 상황은 그야말로 전쟁터였습니다.
수사 속보가 뜬 직후 뉴욕의 대형 헤지펀드 매니저들은 새벽 2시에 비상 호출을 받고 사무실로 뛰어들어왔어요. 제가 현지 트레이더에게 들은 바로는 당시 모니터 화면이 온통 붉은색과 파란색으로 뒤섞여서 눈이 아플 정도였다고 합니다. 한 베테랑 트레이더는 이렇게 말하더군요.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 때보다 더 무섭다. 그때는 금융 시스템의 문제였지만 지금은 시스템을 지탱하는 법치와 신뢰가 무너지고 있기 때문이다라고요. 실제로 알고리즘 매매 프로그램들이 미친 듯이 달러를 팔아치우고 금과 비트코인을 사들이면서 가격 변동 폭이 1초에 수십 달러씩 널뛰기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왜 이토록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파월을 압박하는 걸까요? 단순히 금리를 0.25%포인트 더 내리고 말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트럼프의 머릿속에는 훨씬 더 거대한 판이 짜여 있어요. 그는 연준을 대통령 직속 기구처럼 부리고 싶어 합니다. 2026년 현재 미국의 국가 부채는 이미 감당하기 힘든 수준까지 불어났고 트럼프가 약속한 대규모 감세와 관세 정책을 유지하려면 엄청난 양의 돈을 찍어내야 하거든요. 그런데 파월이 딱 버티고 서서 안 됩니다. 그러면 물가가 감당 못할 정도로 오릅니다라고 정색을 하니 트럼프 입장에서는 파월이 경제 대통령이 아니라 자신의 앞길을 막는 정치적 적대자로 보이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보여주는 역사의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1970년대 리처드 닉슨 대통령과 아서 번즈 연준 의장의 사례입니다. 지금 트럼프와 파월의 상황은 50년 전 그날과 너무나도 똑같아서 소름이 돋을 정도예요. 당시 1972년 재선을 앞두고 있던 닉슨은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 경기를 인위적으로 띄워야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직접 임명한 아서 번즈 의장을 백악관으로 불러 대놓고 압박했죠. 선거 전까지 금리 올리지 마. 내 말 안 들으면 연준의 예산을 깎아버리겠다며 협박까지 했습니다. 결국 아서 번즈는 닉슨의 압력에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물가가 오르고 있는데도 금리를 낮게 유지하며 시장에 돈을 마구 풀었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닉슨은 재선에 성공했지만 미국 경제는 그 대가로 10년이 넘는 암흑기를 보내야 했습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스태그플레이션의 시작이었어요. 스태그플레이션이 무서운 이유는 물가가 미친 듯이 오르는데 동시에 실업자도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보통 경기가 좋으면 물가가 오르고 경기가 나쁘면 물가가 떨어지는 게 상식인데 이 상식이 파괴되는 지옥 같은 상황인 거죠. 당시 아서번즈가 얼마나 비참하게 무너졌는지 알면 정말 기가 막히실 겁니다. 물가가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오르자 번즈는 국민을 속이기 위해 기상천외한 방법을 씁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에서 가격이 많이 오른 항목들을 하나둘씩 빼버린 거예요. 처음에는 변동성이 크다는 이유로 음식료를 뺐고 그 다음에는 에너지를 뺐습니다. 그래도 물가가 높게 나오자 이제는 이동주택, 중고차, 아이들 장난감, 심지어 여성 장신구 가격까지 일시적인 요인이라며 지수에서 제외해 버렸어요. 나중에는 전체 물가지수 항목의 35%밖에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눈을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정책 끝에 미국의 물가 상승률은 12%를 넘었고 실업률은 9%까지 치솟았습니다. 국민들은 주유소에서 기름 한 번 넣으려고 수백 미터 줄을 서야 했고 마트에 갈 때마다 가격표가 바뀌어 있는 광경을 목격해야 했습니다. 이제 우리 지갑과 직결된 원달러 환율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지금 2026년 1월 현재 환율이 1,500원을 넘어 1,600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달러가 약세인데 왜 원화 대비 달러 가격은 오르는 걸까요? 이게 바로 지금 우리가 처한 가장 잔인한 역설입니다. 사실 달러가 약해지는 건 맞아요. 하지만 문제는 원화는 그보다 훨씬 더 빠르게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환율은 상대적인 거예요. 미국이 흔들리면 전 세계 투자자들은 공포에 질립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한국 같은 신흥국 시장에서 돈을 뺍니다. 배가 흔들리면 제일 먼저 작은 구명보트부터 뒤집히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에 기름을 붓는 구조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연금과 서학개미라 불리는 개인 투자자들이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규모가 어마어마하거든요. 환율이 오를 것 같으니까 너도 나도 원화를 달러로 바꿔서 미국 주식을 사러 갑니다. 나라 안에서 달러를 찾는 사람은 넘쳐나는데 들어오는 달러는 없으니 환율이 버틸 수가 없는 거죠. 실제로 우리 국민연금이 해외에 투자한 돈만 770조 원이 넘습니다. 이런 거대 자금이 달러 수요를 계속 자극하니 정부가 아무리 외환 보유고를 풀어도 백약이 무효한 상황인 거예요. 환율이 1600원대로 올라가면 우리 일상은 어떻게 변할까요? 이건 단순히 여행 못 가는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경제의 가장 큰 약점이 바로 에너지와 원자재를 100% 수입한다는 거잖아요. 기름값, 밀가루값, 반도체 부품 가격이 전부 달러로 결정됩니다. 환율이 20% 오르면 여러분이 마트에서 사는 식료품 가격은 그 이상으로 뜁니다. 기업들은 원가 부담을 견디지 못해 제품 가격을 올리고 결국 소비자인 우리가 그 독배를 마시게 되는 거죠. 제가 어제 만난 어느 중소기업 사장님은 울먹이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작가님, 작년에 환율 1300원일 때도 겨우 버텼는데 이제는 원자재 수입해오면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공장을 돌릴수록 손해인데 이걸 접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밤마다 잠이 안 옵니다라고요. 이제 글로벌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괴물에 대해 더 자세히 이야기해 봅시다. 경제학자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이 상황은 몸은 덜덜 떨리는데 천은 40도까지 치솟는 아주 치명적인 병과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을 장악한 뒤 가장 먼저 할 일은 아마도 모든 수입품의 보편적 기본 관세를 때리는 걸 겁니다. 모든 나라에 10%, 중국에는 60% 이상의 관세를 매기겠다고 공언했죠.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물건값이 하룻밤 사이에 폭등하는 겁니다. 원래라면 이때 연준이 금리를 올려서 물가를 잡아야 하는데 트럼프가 앉힌 예스맨 의장은 금리를 오히려 낮출 겁니다. 물가는 폭등하는데 돈은 계속 풀리는 화약고에 불을 붙이는 격이 되는 거죠. 그럼 이런 아수라장에서 우리는 어떻게 내 재산을 지켜야 할까요? 현금은 들고 있을수록 녹아내리는 아이스크림과 같습니다. 첫째, 실물 자산에 집중해야 합니다. 금은 정치인이 마음대로 찍어낼 수 없는 자산이기 때문이에요. 금뿐만 아니라 은, 그리고 구리 같은 원자재 비중을 늘리는 것이 유리합니다. 둘째, 미국 국채는 당분간 조심해야 합니다.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흔들리면 국채의 신뢰도가 떨어집니다. 셋째,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은 달러의 대안으로서 디지털 금의 역할을 할 수도 있지만 시장이 극도로 불안할 때는 위험 자산처럼 취급받아 가치 폭락할 수도 있습니다. 전체 자산의 외서 10% 내외로만 가져가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우리를 위한 3단계 행동 지침을 꼭 기억하세요. 첫 번째, 내 자산의 달러 노출도를 재점검하십시오. 달러는 위기 상황에서 가장 강력한 보험입니다. 자산의 20에서 30%는 달러 기반 자산이나 금으로 분산해 두어야 합니다. 두 번째, 부채 다이어트가 시급합니다. 고금리 시대에는 살아남는 자가 결국 승리합니다. 변동금리 대출이 있다면 고정금리로 갈아타거나 원금을 상환해서 이자 부담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세 번째, 공부라는 최고의 무기를 장착하세요. 뉴스에서 나오는 경제 단어들이 내 주머니 속 돈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스스로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트럼프의 연준 공습이 우리에게 남긴 3가지 교훈을 배웠습니다. 첫째, 통화 정책의 독립성 위기는 곧 화폐 가치의 붕괴를 의미합니다. 둘째, 스태그플레이션 시대에는 실물 자산만이 나를 지켜줍니다. 셋째,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에 대비해 나만의 포트폴리오를 구축해야 합니다. 처음에 제가 질문을 던졌죠. 금값 4,638달러가 세계 경제의 종말을 의미하느냐고요. 이제 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종말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당연하게 믿어왔던 달러 중심의 질서가 바뀌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불안해하지 마세요. 공부하고 대비하는 사람에게 위기는 언제나 기회의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 깊이 있는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